여러 가지 사례 중심으로 그러한 연수를 받게 됩니다. 네. 그 방금 저기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그 우리가 학교에서 교실에 앉아서 받는 수업 말고 비교해봤을 때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네. 그 프로그램도 인스톨하고 설치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그 사이버 영어 교육방을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 두 부류가 있죠. 원어민 강사하고 또 학생들하고. 그래서 원어민 강사들의 경우에는 우선 우리 한국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맨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기에 저 학생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만 생각은 하는데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 하나 하고 또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배워갈 때 할 때는 중간에 자주 사용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는 뭐 인터랭귀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원어민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지도 방법을 개발하고 또 적용할 수가 있죠. 또 이제 학생들이 같이 협조하고 유념해야 될 사항은 원어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원어민들은 자기 컴퓨터 앞에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교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살아있는 교재. 그러니까 원어민들의 그 발음, 특히 이제 영어는 우리말과 다른 것들이 강세, 리듬, 억양 이런 것들이 특히 다르기 때문에 그 원어민들로부터 그런 발음 학습을 하는데 적극 원어민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자세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참 잘 활용을 하면 이만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잠깐 그 답변을 들으면서 야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이 장비도 다뤄야 하니까 그게 참 힘든 일이겠다 싶어요. 정말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런 장비 문제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화상이다 보면 그 사이에서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수업이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비나 장치들 다루는 뭐 능력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사후 처리는 준비가 되고 있나요? 화상 강의 시스템이 이제 처음 나올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자들이 다루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연수를 받아도 누구나 다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잘 되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오늘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즉시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서 제가 좀 컴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이런 강의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면 좋죠. 네. 우리 반 선생님께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아까도 약간 여쭤봤는데 교실에서 아이들과 페이스 투 페이스 이제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거와 앞에 이제 모니터를 놔두고 그 모니터를 벽으로 사이에 두고 또 학생과 선생님이 또 소통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얼굴을 본다 해도 그게 표정 전달이 좀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얼굴 본다 해도 그 같은 공간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알고 혼내려고 해도 혼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그냥 툭 치면서 너 정신 차려라 그럴 텐데 화상이니까 뭐 또 영어로 해야 되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집중하게 시키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냥 보기 싫으면 고개 돌리면 되니까 아니면 헤드폰 그냥 벗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헤드폰을 벗으면 제가 혼내도 말을 못하고. 근데 이제 문자를 할 수 있거든요. 문자를 보내죠. 헤드폰 다시 껴라. 그러니까 뭐 거의 소통 다 하는데 좀 집중하게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그 아이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진짜 많은 거를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가 하기 싫으면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억지로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 부분은 통제를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군요. 네.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그 시범 운영 단계다 보니까 물론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교수님, 만약에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학습 내용하고 강사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유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교과서를 중심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기반으로 지금 교재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학교 수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이 예습과 복습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수준별로 학생들을 편성을 하고 또 그에 맞게 교육 내용을 제시하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겠고요. 이 강사 쪽에서 보면 현재로는 가장 우수한 강사들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되려고 하면 자질 있는 강사를 모집해야 되고 또 그 강사들이 또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지도 방법을 투입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강사 문제도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한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영어 교육에 대한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 이거 시범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네. 지금 이제 사이버 영어 공방은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재 내용, 교육 과정,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이버상에서 학생들을 쉽고 재미있게 이끌어가면서 이 공부를 또는 학습하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 또 분석,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좀 바람직한 방향을, 효과적인 방향을 마련해서 좀 계속해서 실시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지금 시범 운영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분명히 저는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비하시겠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어떻게 확대를 시킬 것인지 우리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영어 교육의 왕도라고 그럴까요? 뭐 1대1 학습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교과부하고 그리고 이제 시도교육청 간의 역할 분담이 뭐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교과부는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을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시도교육